근데 왜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가? 그거는 각자의 명분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성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한강 어디쯤에 당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항성과 당성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당항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기 한성백제 때 쌓은 성이 당항성인데 당성의 전신이 아니라 아산만 입구에 있는 당나라로 가는 길목쟁이다. 그래서 거기가 당항성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평택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성 백제 시절에는 당항성으로 불렸고 고구려 시대에 당성으로 불렸다. 그 이후 신라 때 당성이거니 당은 성이거니 당성이거니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다. 그래 지금도 가면 상한리에 가면 당항성 입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화성시에서 좀 정립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화성시 발주할 때 명칭부터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년 전에 한양대 박물관 김병모 박사가 시작할 때는 서문도 있었고 여기가 당항성이고 당성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한양대 박물관 팀들은 남문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그 유적이 나왔는데도 그걸 서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 산성 600m를 둘러싼 그 성에서 2차 산성에서 그 1차 성으로 해서 신흥사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돌저구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어요. 돌저구는 뭐예요? 대문 기둥을 박아놓는 돌로 다 이렇게 주발 웅덩이처럼 파내서 아래 위로 대문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돌저구. 그런데 요즘은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은 기둥과 이 설주를 붙잡아내는 쇠붙이. 그래서 돌저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고유어가 구수하고 재밌죠. 자, 하여간 성 하단폭은 7m, 8m, 성의 높이는 약 2.5m. 그런데 2.5m가 아니라 5m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 서해 지역은 돌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토성을 쌓고 그 겉면만 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2.5m 정도죠. 그런데 이 당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적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격파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산성이 그런 개념이에요. 적이 오면 주민들이, 군인들이 하나가 돼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군인들은 적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헉헉거리면 성을 왜 기어 올라오겠어요? 저기 돌 맞아 죽으려고? 유해
우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회하는 적의 뒤를 가서 치는 것이 산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초에 들어서 읍성을 쌓는다고 했거든요. 읍성은 커야 되겠죠. 지역 주민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읍성은 평지성이기 때문에 적이 담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읍성과 산성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태매형 산꼭대기 산정을 이렇게 둘러싸은 당성의 1차선 청명산성. 혹시 청명산성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동네. 가보셨어요? 우리 동네. 아니, 그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올라가 보셨어요? 그렇게 청명정이라고 정자도 있고 예.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청명산은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봉우리가 갈라져 있어서 그 봉우리만 야트막하게 이렇게 한 무릎 정도 섬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퇴매식, 포곡식은 골짜기까지 당성 2차 산성 또는 화량진성 이런 것을 포곡형 형식이라 골짜기를 같이 쌓았다, 결합했다. 그래서 현재 동문, 남문, 북문의 터와 서문은 저도 빼버렸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물터, 남문지. 이 남문지를 저는 버리지 못해서 서문은 있지만, 지금 있지만 저는 그래서 병사들의 수경지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정상에 망해로 바다를 바라보는 누각이 있었다. 건물터 초석이 지금 남아있죠. 본성은 1150m, 어떤 자료는 1180m라고도 하는데, 자성은 약 300m로 1차 산성에서 이어진, 그래서 그 전공리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주 돌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는데, 또 서령으로 혓바닥처럼 돌출된 성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1.8km 떨어진 연불산 공수가 있고, 북동쪽으로 612까지 성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려 시대 때도 이 당성에서 전투는 없었을 거예요. 조선 시대 때는 성에 주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성의 북쪽을 보면 바깥은 아주 좁고 지와리하고 전공리하고 그 갯골에, 그리고 안으로는 넓어요. 그래서 그 은스포라는 지명, 그 홍씨들이 말하길 물이 쫙 무섭게 들어와서 그 갯골 골고루 이 물길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나무 가지처럼 펼쳐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수포다. 근데 나무 숫자를 썼나 봐요. 그래서 이 화량만이 더 상류로 올라가면 중송리까지 가고, 그리고 지와리는 뾰족하게 이렇게 이제 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와리하고 전공리하고 그 사이를 꼭 잠그면 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군인들이 그 목책을 세웠어요. 바다에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이 한 사람씩 건너갈 수 있는 외나무 다리처럼 목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은 쳐져 있고 바닷물은 들고 날고 그 위로 건너다니는 군인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 전공리하고 지하리하고 만나는 곳에 산성이 있어요. 화량진성. 근데 기회 되면 화량진성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아주 축성 방식이 갯바닥에 나오는 돌을 켜켜이 쌓았는데 이렇게 옹성이 밖으로 돌출이 돼야 되잖아요. 장암문, 남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길게 성이 있고 밖으로 둥글게 성이 나와 있어요. 그걸 옹성이라고 해요. 그럼 옹성으로 들어오면은 본래 성문을 걸어 잠그면 협공을 할 수 있는 거 위에서. 그래서 옹성인데 항아리 옹자를 써서 그 옹성이 안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옹성이라기보다는 한쪽은 들어오는 문이고 한쪽은 나가는 문 아니냐. 그렇게 출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옹성 안에. 그런데 성을 조사한 학자들은 그렇게 옹성이 성 안에 있다, 특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선 고려 때 쌓은 성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려 때 쌓았겠지. 그러나 신라 시대 말에 당성에 진을 설치하며 당성 진이 이 화량 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이라는 개념이 신라 시대 때 나오는 거거든요. 진은 누를 진자, 군대를 두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화량진 수군성이라면 당성은 육군성이죠. 그래서 당나라뿐만 아니라 서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지, 홍성민의 기록을 보면 그 당꽃, 율도, 밤섬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안이 일단 적을 맞아들이면 적을 묶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천혜적 지리 요건을 갖췄다라고 봐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물골이 낮아서 그 화량진, 여기는 이제 물골이 깊으니까 배를 거기다 둬야 응급할 때 유사시에 배를 내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바다로? 그런데 신나네요. 그 당꽃에 배를 두면 이게 낮아서 배가 얹히게 되면 응급 출동을 못할 상황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성은 신라 때 쌓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구려 때 좀 확장 보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성 따로 화량진성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 초기에는 병란도로 대서역 출항지가 옮겨가기 이전에는 이 화량진을 통해서 국외로 나아가는 출항지로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능수도라는 지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능어대나 능라도는 다 사람을 전송하는 그런 지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화량진에도 능수대가 있다라는 거, 지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당성은 하여간
백제 고구려 신라의 축성 방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당성을 발굴한 학자들의 지론이에요. 최근에 백제는 빼버리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토마가 나왔는데 이 토마는 백제성에서 나오는 유물이거든요. 물론 신라 시대 때도 이 토마는 나왔지만, 근데 한쪽으로서 이거 신라 백제는 없어요. 이래놓으면 자가당착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성과 자성, 그리고 여러 개의 서령, 혀처럼 이렇게 돌출된 성이 있다. 그런데 이 서령을 두는 것은 고구려 백제의 축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백제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의 2차 산성 크게 쌓은 것은 신라 정령 이후에 쌓은 것으로 보이며, 부근에서 3, 4세기 토기편,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3, 4세기면 200년대, 300년대 요때거든요. 그래서 백제시대 한성 백제 때 초축되고 고구려 때 보추, 그리고 신라 때 개추, 하여간 이렇게 당성 관련하는 기록은 신증 동국여기 승남의 본 고구려 당성군으로 대동지지에는 백제 당항성 기록되었고, 조선 시대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고려사의 고구려 영토로 당성군이라고 당성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당항성이 맞는다. 삼국시기 대동지지 기록을 살펴보면 남양은 백제 당항성이다. 고구려 당성군이고 신라 때 당흥군이라, 신라에서는 당흥군 이에 당항성이라고도 하고 당흥현이라고도 하고 당성진이라고도 하고 당성군이라고도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은의 은자를 썼다라는 거, 요거는 경도강 이후에 명칭을 바꾼다라는 거죠. 당나라 은혜를 입어서 한반도 신라를 고구려를 제압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하여간 자, 뒤에서 이렇게 당성과 관련한 시가가 나오는데, 이 시간은 넘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데 저는 요거를 하고 넘어가면 당성에 대해서 좀 이해는 반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펼쳐놨어요. 빨리 하고 청명산성을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훑어보는 거니까 왜 책 빼고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좀 제가 당성을 노래한 권맹성의 시, 먼 산은 새로 그린 눈썹이 빗긴 듯하고 긴 버들은 가는 허리로 춤을 추며 올라가 달을 맞는 저녁이라 읊조리며 울음이 연기를 완상하는 아침이다. 권맹성이라는 묵객이, 요 채숙정은 아침에 당성을 떠나 서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연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는 원하건대 만국기는 용처럼 꿈틀대는 배를 멍해하여 바다를 지나 고래를 배려하는 엄청난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만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곡식을 담는 그런
배를 멍해하여 소멍에 어떤 의미인지 알죠? 끌고 간다 이런 용이 끌고 간다. 1400 조선시대 때 남양 화량진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얽힌 시다. 왜 서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홍여강이라는 인물이 남긴 시예요. 남양 가는 길, 복숭아길 강남 땅 고향엔 돌아가지 못하는데 두견새는 슬피 울고 나무엔 꽃이 피 농부는 긴 보습으로 누런 도랑을 갈고 있고 처녀들은 하얀 팔뻗어 뽕을 딴다. 농산에서 나는 배는 그 누가 밴 산이며 복룡의 기름진 들에서 차 마셔본 적 없다. 제주는 때 만나기 어려워 그처럼 멀리 가버리니 검을 우르고 시통에 시 넣으며 스스로 일가 이룬다네. 자, 여기서 시통, 화살통에 화살을 넣으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복룡 농사는, 오늘 용을 얘기하고 농사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시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이에요. 이 복룡은 봉황새하고 용이라는 얘기죠. 1603년에 암행어사로 우리 경기도 지역을 남양 지역을 암행할 때 남양을 지나면서 읊은 시라고 하죠. 책에 있어요. 이색의 당성인. 당성은 바닷가에 일산처럼 우뚝 솟아 갯벌이 삥 둘러 하여간 목은 이색이에요. 근데 모근은 당나라에서 빈공과를 과거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라 과거를 보는 게 빈공과예요. 그러니까 빈공과는 조선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저 북방, 몽골, 오랑캐든, 베트남, 남만이든 다 중국의 과거를 보는 걸 빈공과라고 해요. 요거는 화량령에서의 감. 화량령은 화량진 얘기하는 겁니다. 작약꽃 피어있는 바다 북저로기에 나그네는 말을 타고 처음으로 도착. 바람에 날리는 비 맞으면 남쪽 포구 지나는데 짧은 배잔바위가 5월 추위에 처량하구나. 남효헌, 화량진에서의 감. 이 양반도 화량진 남양에 왔다는 거예요. 이 남효헌은 홍유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살인파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포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별의 장소예요. 중국에서도 남포 그러면 이별의 장소야. 어떤 시든 고려시대 때도 정지상은 남포의 이별이라는 시를 써서 중국 사신들에게 극찬의 박수를 받은. 남포가 들어가면 이별의 포구, 이별의 의미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별의 상징처는 남포라고 해요.
요거는 박태순이라는 남양 부사가 요 시기에 우음도에 자기 관할 구역에 등정 올라서 우음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남양 동원 운에 차운하여 요거는 이정구라는 경기 감사 제2시에 남양에 와룡이 누워 있습니다. 이 와룡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남양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을까? 누구요? 제갈 공명에 살았던 동네가 와룡동네. 그리고 제갈 공명을 와룡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룡동은 남양이라는 고을에 있었고 남양이라는 고을은 산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어디 사람? 삼국지에서 유비하고 같이 놀았다고 저쪽일 거라고 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촉이 아니에요. 산동이에요. 그래서 산동성에 가면 이 제갈공명 동네라는 거죠. 요거는 이명환이라는 남양 부사가 1645년도에 홍법사 승려 시축에 차원하여 이렇게 시를 읊었답니다. 대부도 객관에서 요거는 이명환 같은 인물이네요. 요거는 1627년 6월부터 1629년 3월까지 약 2년간 남양 부사로 재임하던 시절. 요거는 홍섬, 우리 남양시들은 이 홍섬을 모르면 안 돼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서 그 홍법 선산의 장례를 치른 후 홍법사에 묵으면서 그 홍법사의 역사도 알 수 있죠. 1585년에 돌아가셨어.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 홍법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서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면 최고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세종 때도 홍법사라는 절 이름이 역사서에 나와요. 그러면 14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법사처럼 인터넷 자료에 자기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일러주고 싶은데 근데 홍자들은 뭐 광해군, 연산군인가요? 돌배사공 때를 기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홍성민이라는 남양 척서로 해서 이제 조운한다, 운을 띄었다. 그런데 이 홍성민이라는 인물이 당꽃 은스포에 와서 남양홍씨 그 종장 아주 어른 댁에 머무르면서 이런 시도 남기고 밤섬이 있었고 시조 홍천하가 발을 디딘 곳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요. 홍상국 이게 뭐예요? 청나라 상인인가요? 청상인길 청나라 상인하고 홍가신 1615년
흥양 군수, 홍양 군수네요. 근데 아마 이거 잘못했을 거예요. 흥양일 거예요. 흥양이 어디냐? 전남 강진 지역이에요. 제임은 남양에서 살았다. 그런데 1600년대에 군수라고 하지 않고 현감이나 현령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에서 이렇게 찾아낸 거기 때문에 시 전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성이 들어간 그것만을 체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홍양무기 남양 족자동 종장 경조시대에 당꽃 홍법사 선영이 성묘하였다. 근데 당꽃은 당성에서 내려다보는 뾰족한 곳이 당꽃, 은수포 우측에 있죠. 근데 홍법사 선영이 성묘하였다.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당꽃이나 홍법사의 두 군데 선영에 성묘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홍법촌이 나오죠. 근데 이 양반은 뭐 큰 벼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물년이 없고 그냥 남양 문중의 환대를 받고 은스포 지금은 부포이다. 요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요? 소부자겠죠. 소금 만든다. 부산 할 때 부자가 솥부자예요. 소금을 끓이는 솥이다. 밖은 좁고 안은 넓은데 포구의 입구는 하나뿐이지만 안의 갈래는 많다. 그래서 물이 반쯤 들어왔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나무 기둥에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모양이다. 또 그 색깔이 옥납과 같은 것이 은하수와 흡사하다. 그래서 은수포라 붙였다. 이름 붙였다. 선조들이 처음 해안에 도착한 어느 쪽으로 몇 걸음이 나가서 지포를 잡았는지 세전에 이르길 처음으로 왔을 때 은수포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것이 포구의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누가 왔어요? 처음에 홍씨의 시조가 파락사로 와서 발을 디딘 곳이 조상의 행적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음에 드러내고 홍성민은 남양에 와보니 해대상금이라 지세가 넓은 진인 것을 목은이 영야 땅이라 한 이유를 알겠다. 하늘의 뜻으로 왔다. 물길 따라 바람 따라 온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이 홍씨가 한반도로 도래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씨가 벼슬을 대대로 해요. 관직에 오르며 번성한 것 모두 조상의 덕분으로 홍씨가 왕비를 몇 명 배출해요? 정비 포함 후까지 4명이라고 기록이 돼요.
은스퍼에 대한 유래를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은 곧 홍시판이고 홍시는 남양의